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6월 15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7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쉬는 날임에도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가요. 월요일부터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속보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월요일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금요일 날 다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을 날리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일괄적으로 하락이 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도 변동성을 크게 만들면서 이 조정 구간에 돌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구간을 못 버티고 투매 물량을 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조정 구간의 변동성에 겁먹고 페니스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요. 마이너스 5% 빠질 거 마이너스 10% 이상도 빠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 주가 흐름과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겁먹고 이 변동성에 투매 물량을 던지지 않게끔 제가 옆에서 꽉 잡아 드릴 거니까요. 좋아요, 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좀 더 많이 잡혀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시청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댓글창도 따로 열어놨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조정 구간 잘 버텨내시고 다시 신고가 랠리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서 다시 신고가 랠리 이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신고가라고도 댓글 한번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이 전쟁 관련해서 자,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1분 전, 7분 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란이 먼저 멈추면 보복을 중단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공급을 시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거다. 자, 그러면서 이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6차 협상도 취소가 됐어요. 자, 이 기사 6시 32분에 올라온 거예요. 즉,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이 멈추면은 나도 멈추겠다. 공격하지 말아라. 이란은 됐어. 계속 공격할 거야.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도 핵 협상 자체가 결렬이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이 폭락 구간, 하락 구간을 이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가장 큰 우려스러운 점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중동산 원유와 LNG 대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을 경우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시장에 오일 쇼크급의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국제 유가 상승 거기다가 해상 운임 당연히 폭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요 기사를 보셔도 헤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경우에 자, 해운업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 화물선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예 운송로 자체가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3차 대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 무기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핵시설을 때리고 있죠. 자,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점이 예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란에 이 핵 협상을 하면서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면 안 돼요.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거절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핵 협상이 실패가 되죠.
자, 실패가 나오면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때린 거예요. 자, 제가 음모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자, 근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음모론이 뭐냐면은, 자,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사주를 해서 이란을 쳐라. 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근거도 있습니다. 자, 이달 19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FOMC에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 트럼프는요, 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연준 의장이 거부를 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2포인트 내리면은 미국은 매년 얼마 6천억 달러, 하나로는 812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해, 금리 인하해 계속해서 때렸는데 연준이 계속해서 거부를 했던 거죠. 지금 이 F1C를 코앞에 두고 나서 전쟁이 발발했다? 자, 이거 사실상 뭐 음모론의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어요. 금리를 인하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부추겼다. 누가? 미국이. 자, 이러한 지금 음모론이 좀 설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 19일날 FOMC에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어쩔 수 없이 했다. 아니면은, 자, 이번에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번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 자, 의장이 이러한 확답을 내렸다. 자, 그럼 그때부터 트럼프가 다시 개입을 하면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이러한 시나리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번에 나온 이 음모론은 자, 연준에서 이 금리 인하를 목적으로 해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부추겨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자, 이게 좀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꿀이잖아요.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꿀날 금리 인하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긴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다음번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확답이 나왔을 경우에 즉각 트럼프가 다시 이스라엘한테 중단 요청을 해서 이 전쟁에 대한 이 전쟁을 종식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자, 결국에는 자,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자, 이란의 핵 협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쟁을 발발시켰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이게 전쟁이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불안정하겠죠. 계속해서 주가가 흔들리면서 변동성을 만들어갈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고점 자체가 굉장히 멀었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그 근거 중 하나가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과거에 고점을 찍고 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오랫동안 받고 나서 자, 2020년도부터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거래량이 뭐라고요? 이 매집의 흔적이다.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정확한 매집 구간은 여기 만원 구간부터 3만원 구간 요 사이에서 거래량이 가장 크게 나오면서 이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막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자, 이제 54,000원이란 말이에요. 54,000원. 자, 얘네 만원부터 3만원 사이에서 매집이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평단가 15,000원입니다. 15,000원. 자, 이제 3배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이 AI 확장에 따른 이 전력 공급 부족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원전 플러스 SMR. 자, 이걸로 안 된다.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열, 그리고 수소까지. 자, 이 테마들이 계속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5년 동안 장기적으로 매집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5배에서 10배. 자, 이런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제 막 상승 초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제가 이 공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공매도가 재개가 된 3월 3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누적 공매도량이 얼마예요? 무려 2,378만 주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일봉으로 봤을 때 3월 31일이면은 요 날이죠. 자, 이날 주가 얼마예요? 23,000원. 가장 저점 구간이 19,960원. 2만 원에서 23,000원. 이 구간부터 얘네들이 공매도를 치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자, 이때 당시에는 이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자, 이때 급락이 났던 이유가 프랑스에서 발목을 잡았었죠. 그러면서 눌렸다가 다시 이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유는 대선 전이었잖아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그때 1위였죠. 근데 이재명 공약이 신재생 에너지를 민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원전은 이제 나락에 가겠구나. 자, 이때 이러한 변동성이 나왔어요. 자, 근데 결국에는 당선이 된 이후에 투트랙 전략으로 바뀌죠. 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안 된다. 원전도 같이 끌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지금 원전 관련주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데, 자, 얘네들은 주가를 눌러야 돼요. 공매도는요, 주가에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눌려야지만 얘네들은 수익을 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기대감이 정말 말 그대로 광기에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어떤 매수세? 개인들의 매수죠. 자, 시장이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그리고 시장의 흐름과도 지금 딱 맞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하고 SMR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플러스 가스터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 딱 네 곳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풍력, 국내에서 유일하게 풍력 터빈을 만들고 이 풍력 터빈에 대한 부품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란 말이에요. 상승 재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멈췄던 이유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자, 프로그램에서 이날 자, 엄청나게 1,700억으로 물량을 던졌는데 주가가 안 눌린 거예요. 이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눌렸다가 9시 30분부터 갑자기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강력한 매수세로 아래꼬리 쭉 말아 올린 거예요. 자, 얘네들도 급하게 계속 매도 물량을 던졌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는 보세요. 자기 시작하자마자 뭐 300만 주, 400만 주까지 올라갔다가 줄었어요, 갑자기. 왜냐면 이때 줄었던 이유가 얘네가 공매도를 치면서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때리니까 개인들도 투매 물량이 나와요. 얘네들 좀 안일하게, 아, 얘네들 전쟁 때문에 코드피도 눌리고 있고 개인들 투매 물량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밑에서 물량만 받쳐놓고만 있자 했는데 갑자기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강력한 매수세로 아래로 쭉 말아 올리죠. 얘네도 놀라면서 물량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근데 주가 안 밀려요. 자, 0.7% 하락이면요 엄청나게 선방을 한 겁니다. 즉 그만큼 시장이 주도주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정말 광기 어린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아래꼬리 쭉 말아 올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전쟁이 좀 길게 이어질 우려가 생기면서 월요일부터 이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해되시겠죠? 다만 이 변동성은 뭐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의 문제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제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당분간은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종식이 될 때까지. 이 시점이 저는 19일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음모론이 정말 저는 사실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 의장은 압박을 해요. 금리 내려라, 금리 내려라.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 우려? 자, 이것 때문에 금리 내려야 된다.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못 내리지만 다음에는 내리겠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이제 연락을 해서 중단해. 그럼 전쟁이 종식이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요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스라엘이 이란 에너지 시설하고 핵 시설에 집중적으로 공습을 가하면서 거의 다 파괴가 됐어요. 파기가 되면서 얘네가 다시 이 핵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2, 3년 정도 늦춰졌다. 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핵 과학자, 군 지휘관 전부 다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이 인력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미 얘들은 이스라엘하고요, 플러스 미국이라 칠게요. 자, 얘네는 이미 목적 달성을 한 거예요. 목적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란도 먼저 멈추면은 보복을 중단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추가 공습을 시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또 취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암시고요. 이 장기전은 언제까지? FOMC. 자,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바로 이 전쟁이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시 반등해서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 이 장기전에 대한 우려감이 종식이 되면서 다시 반등하는 이 시점이 이 19일 전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19일이면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자, 이거 어차피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이날까지 발표가 안 나오고 20일 날 새벽에 발표가 나올 거예요. 물론 이번에 이 FOMC에서 자,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 뭐 0.5%나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베스트이긴 해요. 자,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나 뭐 구글이나 자,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다시 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자, 얘네들한테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이익이란 말이에요. 자, 얘네가 사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대출을 많이 받아요. 이 대출 금리가 또 내려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네한테는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자, 얘네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주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반등하는 시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러한 변동성 생기겠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셔라. 물론 아주 고점 구간 뭐 8만 원, 9만 원, 뭐 10만 원 이상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변동성을 잘 버티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좀 말았던 거, 이 공매도. 자, 얘네 진짜 하단까지 갈 수도 있어요. 우선 얘들이 금요일 날 무려 1,700억을 때려 박으면서도 주가가 안 눌렸잖아요. 자, 그만큼 개인들의 이 광기의 매수세가 엄청났다는 거고, 자, 이날 거래 대금 보세요. 삼성전자가 1조 7,390억. 그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조 5,960억이었어요. 진짜 광기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얘네가 물량을 계속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계속 물량을 담으면서 주가를 말아 올린 거예요. 3월 3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누적 공매수 수량 얼마예요? 2,378만 주. 자, 얘네 아까 제가 2만 원, 2만 3천 원 이때부터 공매도를 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주가 어느덧 2배 이상 올랐죠. 자, 얘네 좀 있으면은 마진골 터져요. 마진골. 주가가 안 내려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얘네 마진골 터지면서 청산 당한다고 청산. 신용매매 하신 분들은 이 마진골이 뭔지 아시죠? 증권사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청산을 시켜버린다고요. 담보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량들 이제 매수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매수세. 혼매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강력한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 계속해서 이 신고가 랠리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얘네 파산당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얘네들도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자, 얘네가 이번에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면서 청산을 당하잖아요. 얘네 이제 리셋이 되는 거죠. 일단 요걸로 손실을 보긴 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이 이 공매도 애들이 공매도만 치는 건 아닙니다. 얘네가 뭐 파생상품에도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물로도 물량을 담아놔요. 현물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공매도에서는 청산당해서 말 그대로 손실을 보는 건 맞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물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해지가 된단 말이에요. 해지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이러한 조정 구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전쟁이 종식이 돼요. 그럼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좀 안정적으로 바뀌겠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됐어요. 얘네 공매도 물량 이제 청산 당하면서 이제 쇼코버가 터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장대한목이 터지죠. 자, 이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미 청산을 당하면서 쇼코버가 터진 거기 때문에 얘네를 리셋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일단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고점에서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다시 공매도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음이 터졌을 때 우리가 이 수급을 잘 체크를 해서 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월요일 날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변동성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에 겁먹고 투매 물량 던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계좌 수익률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대응이에요, 대응. 실시간 대응이 정말로 중요한 구간이 올 건데 이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 다들 이 본업 때문에 하루 종일 주식창을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지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뭐 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시간 파악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이 대응을 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타이밍이 왔을 때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매일매일 영상도 올려드리면서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흐름도 같이 봐드릴 거니까요. 이러한 변동성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 전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이 소통방에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요. 최근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매수 타점 잡아지는 날이 4월 9일이에요. 자, 보시면 시간이 11시 6분이었고요. 1, 2차 매수가가 25,000원 그리고 20,000원 이하. 그리고 손절가는 18,600원 이탈시라고 적어드렸는데 4월 9일이면은 요 날이죠. 요 날 저점이 19,960원이었어요. 1, 2차 매수 전부 다 됐겠죠. 평단가 22,250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얼마나 올랐어요? 165% 이상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보유 비중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월요일 날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고점 구간에 물려 계셨던 분들, 뭐 10만 원 이상 고점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런 변동성에서 이 눌림목 구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야만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때 여러분들께서 손실률도 최소화시켜 나갈 수가 있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수익까지도 더 늘려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소통망에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안내를 도와드릴 거니까요. 혹시라도 영상이 좀 늦게 올라와서 불안하다 하시거나 혼자서는 대응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구독자 소통망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 상단에 보시면 번호 하나 나와 있죠. 010-3321번에 0098번입니다. 010-3321번에 0098번으로 두산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발송을 도와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나는 텔레그램을 안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두산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분들께는 문자로 이러한 대응 전략들 실시간으로 발송을 도와드릴 거예요. 010-3321번에 0098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이유가요. 이제 저희 채널이 17만 명을 넘겼어요. 저희 채널 이 100만 구독자 달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100만 구독자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100% 무료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대응 및 타점 알려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많이 보시잖아요. 요 밑에 공유하기라고 보이시죠? 자, 이 공유하기로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영상도 공유 많이 해주시면은 기존 구독자님들, 신규 구독자님들도 들어오면서 이 100만 구독자 달성 불가능한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라고 보이시죠? 자, 이거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자, 요렇게 제 번호 010-3321번에 0098번 두산 문자 주세요. 요 밑에 보시면 또 파란색으로 링크가 하나 걸려 있을 건데 여기도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뭐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스마트폰에 자동적으로 제 번호가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문의라고 나와 있죠. 요 문의 옆에다가 두산 이렇게 보내시면은 좀 더 편하게 번호 입력 없이도 문자 발송이 가능해요. 자,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이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면서 이러한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투매하지 않고 꽉 쥐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보실 수 있도록 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일요일 날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찍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날, 자, 이 전쟁 여파로 인해서 변동성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투매 물량 던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겁먹고 투매 물량을 많이 던지잖아요. 마이너스 5% 조정 올 거 마이너스 10% 이상도 조정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원치 않으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댓글창도 열어 드렸으니까요. 신고가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 신고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힘을 더 받아서 투매 물량 던지지 않고 이 기운 받아서 두단 에너빌리티도 신고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니까요. 요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